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의 진심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이승섭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승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공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평생 먹고 살 전공과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요? 중고등학교 입시 지옥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번아웃 되거나 웃자라 버리기 일쑤고 정작 대학에 와서는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승섭 교수는 우리나라가 교육이 없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섭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워낙 열변을 토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 정작 제가 지금 여쭤봐야 될, 그러면 도대체 대안이 뭐냐, 지금 입시제도나 이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할 보관이 있으신가.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더 모셨고요. 우선 지금 최근에 이제 내신 책이 교육이 없는 나라. 근데 좀 과격해요, 제목부터. 네, 좀. 교육이 아예 없다고 그냥 단언을 하셨는데, 네. 이때 교육은 뭡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교육이란 거는 그 가르치고 배우는 어떠한 상호작용이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옛날에 만약에 수렵 시대 때, 그때는 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치냐면 아버지가 보기에는 얘가 사냥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분명했네. 그럼요, 분명하죠. 또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뭐 맹자, 공자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애매해지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그때도 뭔가 목적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라가 좀 충효 사상도 있고 나라가 좀 질서가. 안정화시켜야죠. 그렇죠? 질서가 있어야죠. 그리고는 또 이웃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라. 예의범절. 예의범절. 맞죠? 이런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육이란 게 개인의 발전, 국가의 발전, 공동체의 발전,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교육은 그거는 많이 없죠. 개인도 없고 국가도 없죠. 없고.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됩니까? 라는 게 결국은 대학 입시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목적 너무 당연해요. 대학을 좋은 데 가야지. 좋은 데 가야지 나중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런 게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어저께 공부는 대학교 2학년 때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우리 사회가 공부를 대학교 2학년 때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고. 그러려면 대학 입시가 중요하지 말아야죠.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 네, 중요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의 어떤 중요성을 낮춰야죠. 그래야지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간다. 이게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맞습니다. 그래야지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직업 능력도 넓히고 사회 보탬도 되고. 그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대학 입시란 말이에요. 그럼 왜 대학 입시가 중요하냐?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1등한 대학이고 2등한 대학이고 3등한 대학. 우리나라에서는요. 내가 집 근처에 있는 저 대학을 좋아해요. 아니면 저는 나중에 커서 이런 전공을 하겠어요. 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고3 때까지는 그런 걸 다 묻어놔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라든가 수능 점수가 나와요. 그럼 그 나온 걸 이제 배치표. 네, 배치표. 학원에서 나눠준 배치표에 딱 집어넣어서 거기서 우리가 그 배치표에 맞게 학교를 정하고 전공을 정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학교랑 전공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앴으면 좋겠냐. 그걸 아무도 얘기를 지금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학을 차별화시키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아마 제 생각 말고도 더 좋은 방법으로 대학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안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단지 저는 이제 카이스트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차별화시키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대학을 연구 중심 대학, 연구만 열심히 하는 대학, 연구를 더. 그리고 교육 중심 대학, 가르치는 걸 더 열심히 하는 대학. 그리고 한 그 사이에 혼합형 대학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나중에 석사, 박사까지 대학원까지 계속 가고 싶은 사람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고 자기는 대학만 마치고 취직하겠다고 생각하면 교육 중심 대학으로 가고 아니면 그 사이에 중간에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는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학교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서는 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성이 올라가잖아요. 아니, 대학 평가할 때 요즘엔 연구로 평가하던데?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면 강의, 저 교수님이 강의를 잘하셔. 이게 최고였는데 요즘은 저 교수님이 연구를 잘하신다는 게 그렇게 큰 칭찬은 아니에요. 뭐 학술지에 뭐가 그렇죠. 올라가고 뭐 이런 네, 거를 뭐 하던데.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다든가 무슨 뭐 소위 무슨 임팩트 팩터가 높다든가 막 이런 식의 것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쪽은 연구 트랙이거든요. 연구. 그러면 좋은 논문을 쓰시는 교수님이 과연 강의도 잘하시냐? 그건 좀 별개거든요. 그렇죠. 별개죠. 물론 잘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좀 별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구를 중요시하는 교수님들이 많은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교수님들도 재편 되겠네. 그렇겠죠. 자기는 연구에 충실하겠다 그러면 그쪽을 지원할 테고.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서열이 쭉 있어가지고 그렇죠. 제일 위에 대학부터 먼저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나눠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쩌면 교수님들도 박사를 다 마치고 나서는 난 연구가 너무 좋고 연구 쪽으로 가고 싶어. 또 어떤 교수님 아니다. 나는 티칭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생들이랑 어울리면서 즐겁게 강의하면서 새롭게 아이들한테 더 좋은 강의를 해주고 싶다. 좀 달라지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제가 있는 카이스트는 연구 중심이라고 많이 표명하니까 저희 카이스트나 뭐 포항공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계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연구 중심 대학을 갈 거고. 그럼 학생 정원이 줄 텐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한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학교는 크게 학부생이 있고 대학원생이 있는데. 대학원생을 많이 네, 대학원생은 좀 늘리고 학부생은 좀 줄이는 방법.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통계를 잡아보니까 학부생이 좀 많아요. 다른 경쟁 대학. 세계 유수의 대학에 그렇죠. 비해서. 그렇죠. 뭐 하버드라든가 MIT라든가 연구를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면 학부가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학부의 한 2배 된다든가 최소한 1.5배 된다든가 이렇게 좀 많습니다. 우리도 그게 방법이겠네. 그렇죠. 저는 그게 하나의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택하게 만들려면 뭘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지원을 다르게 해야죠. 연구 중심 대학은 연구를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요. 학부 중심, 교육 중심 대학은 교육을 잘할 수 있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대학이 차별화되면은 서열화가 아니고 서열화가 아니고요. 차별화되면 이제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원이 좀 다른 분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도 생기고요. 네. 그러면 지방대학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이제
스탠포드 얘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동부서부터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도 동부 쪽에 다 많았고 좋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부 쪽에 많았나 봐요. 그러고 스탠포드 근처에는 이제 논밭, 과수원 막 서부 이런 쪽이죠. 네, 서부 쪽에 과수원이 있었대. 2차 대전 이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이 잘 보니까 자기 학생들이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다 동부로 이제 직장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동부로 가서 직장을 찾지 말고 이 서부에서 너희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직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뉴욕으로 가지 말고. 그렇죠. 동부로 가지 말고. 이쪽 LA나 이쪽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뭐 충남, 뭐 대전, 아니면 전라도, 광주, 대구, 부산 거기서 스탠포드와 같이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 중심으로 어떠한 뭐 산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대학이라든가 지자체가 노력을 하면은 특성화시켜서. 네, 특성화시켜서 그러면 오늘날의 실리콘밸리가 있듯이 뭐 10년, 20년 후에는 각 지역마다 그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장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차별화네요. 차별하죠. 그 아까 이제 연구 중심과 교육 중심으로 그렇죠. 나누는 것도 있고. 그럼요. 또 대학별로 그 대학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럼요. 좀 집중적으로 키우는 그럼요. 거. 예. 그리고 정부는 그런 거를 각각이 특성화시키고 각 지역별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죠. 지금 학교에 계시니까 네. 그 이제 특히 그 대학원 과정, 석박사 네. 과정에 들어오는 그 학생들 보면 네. 이제 뭐 소위 그 인류대, 뭐 명문대를 졸업한 학생과 또 그렇지 않은 또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석박사 과정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는 인류대에 나온 친구들이 확실히 잘합니까? 아,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싶은데 그 어저께 제가 박사과정 때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공부와 연구 차이가 뭐예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눠요. 이게 정확한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공부는 답이 있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저희가 배우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문제 풀다 보면 답 모르면 뒤에 답안지 보고 또 이해하고 또 외우고 이런 걸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연구는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문제를 아무도 안 풀어봤어요. 그런 걸 아무도 안 만들어봤어요. 그걸 한번 네가 만들어봐라.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경우는 약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필요한 영향도 다르겠는데.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려 그러면 좀 성실한 게 좋아요. 그렇죠? 성실하고 뭐 꾸준히 한다든가 뭐 적당히 머리가 좋은 게 더 좋죠. 빨리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뒤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건 좀 달라요. 이때는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은근히 깡이 좋은 학생들. 깡이 또 좀 엉뚱하고 뭔가 상상력이 또 풍부하고 긍정적인 학생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를 풀 때가 때로는 막막하거든요. 뚝심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뚝심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 쪽만 강조했다고요. 그거 잘한 사람이 다 대접받았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벌써 이제 우리는 그런 세대에 왔는데 앞으로 세대는 더욱더 이 연구를 잘하는 아까 같이 뚝심도 좋고 소통 능력도 있고 왜냐하면 소통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옆 사람을 계속 토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혼자서 푸는 공부는 것보다 혼자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연구는 함께 해야 되는구나. 혼자서 푸는 것보다 같이 푸는 것이 더 빠르니까 더 효율적이니까.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더 나아가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냐. 난 이런 거 생각해 보는 사람 처음 봤다. 뭐 이런 식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 발전이 되고 산업 발전이 되기 위해선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갖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전 심지어 사회에 나가는 친구들도 이렇게 연구적인 마인드가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회사 다닐 때 그 공부보다는 연구하는 사람을 더 대접해주지. 맞습니다. 아이디어 내고 뭐 맞습니다. 뚝심 있게 막 추진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공부머리는 없는데 맞아요. 일머리는 있다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면 얼마나 억울해요. 원래 우등생은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대접받는데 사회 나와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렇죠. 그게 어쩌면 미리 알려줘야지. 제가 어쩌면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억울한 학생들이 인류대학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앞으로 사회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요. 벌써 바뀌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연구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죠. 공부를 잘하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대학원에서 받아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아까 이제 얘기한 소위 인류대 아닌 친구들이 오히려 연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별로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인류대건 인류대 아니건. 참고로 이제 카이스트는 어떤 학생들이 많이 오냐면 어쨌든 인류대건 인류대 아니건 공부 잘하는 학부 때 공부 잘했던 학생들이 오죠. 고등학교 때는 모르겠어요. 일단 학부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면 인류대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오지만 2류대, 3류대, 뭐 심지어 4류대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오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뽑아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오히려 약간 어느 때는 인류대 아닌 2, 3류 대학 나온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하나만 얘기를. 근데 그 중에 그 한 학생인데 그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혹시 작가님은 당구 치세요?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 당구 못 치세요. 공부하느라고요? 네. 네. 저희 때는 이제 저희 세대는 당구를 많이 쳤잖아요. 그러면 대충 당구 친다는 학생들이 뭐 120을 친다든가 150을 친다든가 이 정도면은 기본 네, 기본 정도 어느 정도 하는데 이 친구는 중3 때 당구를 400 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중학교 때도 당구 치기 하나 보죠? 저도 그 친구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 때는 그건 다 정학인데 당구장. 요즘은 당구장도 탁구장 같이 중고등학생도 갈 수 있는 걸. 400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때 학교 대표 선수였대요. 그 당시 이제 저희 연구실이 좀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겠다고 이제 막 이제 오죠. 그러면 제가 그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놔요. 그날은 이제 자기소개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내가 학생을 왜 내가 뽑아야 되는지 너 자랑을 해봐라.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이제 뭐 자기의 뭐 학점도 좋고 스펙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차례가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좋은 대학은 아니 뭐 나쁜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위 인류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뜸 그렇게 얘기했죠. 야,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구나. 그러니까 네,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 너 군대 공부는 언제 했냐? 그러니까 내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공부했습니다. 그게 진짜 공부지. 네. 그리고 졸업할 때쯤은 거의 그 학교 과에선 거의 뭐 1, 2등 한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야, 고등학교 때 왜 공부 안 했냐? 그랬더니 저는 공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중학교는 아주 시골에서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넌 뭐 장기가 뭐냐? 그랬더니 당구를 좀 친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구 얼마 친데? 네, 중3 때 400이었습니다. 교수님보다 잘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학생을 뽑았어요. 당구 400칠 정도면 공부도 하면 잘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구를 400칠 정도면 집중력도 있다는 소리고요. 그럼요. 집념도 있는 집념도 거지. 있다는 소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느낀 거는 얘는 놀 만큼 놀았겠구나.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넌 남은 거는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연구실에 원래 와서 그 연애 잘하던 사람이 결혼 생활도 잘해요. 맞아요. 다 해봤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연구실에 들어와서 연구 굉장히 잘했고요. 뭐 굉장히 좋은 논문 썼고. 진짜 그런 친구들을 뽑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저희 연구실에 들어와서 좋은 논문을
많이 쓰는 학생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저도 고민하죠. 어떤 학생을 뽑을까. 이 대학이건 저 대학이건 별 차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처장할 때 성적 좋은 학생을 뽑지 말고 성적이 앞으로 좋아질 학생, 앞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잘한 학생을 뽑자. 잘한 학생 말고. 그렇죠. 잘할 학생. 학생을 뽑자는 아니, 게 대학에서 잘하게 만드는 게 대학이죠. 맞습니다. 이미 잘하는 애를 그냥 잘하게 놔두는 게 무슨 대학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공한 학생을 뽑는 게 저희한테 맞는 거죠. 그렇죠. 못하는 애를 잘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려내냐. 그런 게 중요하다. 근데 수능이 뭐 이대로 있는 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수능을 반영하는 걸 달리하면 되나요, 대학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이제 제가 대학 차별화 얘기를 했는데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참 힘들어요. 대학에서. 그 구조에서는? 네, 구조에서는. 그걸 일단 깨야 되네. 네, 일단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서열화에 있는 경우는 대학 입시에 목을 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단 방법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유예과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BBC에서 기사에 그렇게도 나왔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시험이라고. 우리나라 수능 점수를. 수능이.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18살 애가 보는 시험이 인생을 바꾸는 시험이라고 표현되는 나라가. 과거 시험도 아니고 옛날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18살 애가 보는 시험이 쉽게 해서 남들로 얘기하면 신문제를 가르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죠. 그걸 깨야죠. 거기다 사교육 문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학이 차별화되면 대학 입시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대학원을 목표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네, 저는 온 국민들이 고3 때 공부하지 않고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죽도록 공부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목매는 건 괜찮아요? 대학교 괜찮죠. 때? 왜냐하면 자, 그 전공을 왜 택했어요? 자기가 평생 먹고 살려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좋으니까. 그때는 그렇구나. 그럼요.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게 지연된 게 아니고. 그럼요. 전혀 다른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거는 자기 인생의 직업이랑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대학교 때는 원칙적으로는 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그 전공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거꾸로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요. 제가 뭐 이 책을 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입시를 건드렸는데 입시를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본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학 교수들은 이런 거잖아요. 얘네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왔잖아요. 근데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완전 새내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대학교 와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애들인데 얘네들은 또 저랑 관점이 다르죠. 저는 얼마나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걸로 제 인생에 뭐랄까 성공의 방점을 찍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죠. 그렇게 되면 대학 교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겠죠. 야, 쟤 지금 다 이뤘다 학생은. 그렇죠. 쟤는 다 이룬 아이고 저는 이제 시작인 나이인데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버리고 와. 너 지금부터 해야 돼. 근데 쟤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성공했는데요. 그걸 바꿔야 되네. 그걸 바꿔야 돼요. 그 학생들이 이제 시작이다. 대학이 이제 시작이다. 그럼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들을 조금 좀 풀어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짐 빼지 말고. 네.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중고등학교 때 놀게 만들자 그런 건 아니에요. 더 많은 걸 가르치는데 더 의미 있는 걸 가르치자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좀 다 돼가고 있어서 그런데. 네. 그럼 이 방송은 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들으시죠. 학생들은 뭐 들을 기회가 없을 텐데 그렇죠.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는 위치에 계신 교수님이 좀 뭐 당부라고 그럴까? 조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대학 교육이 없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대학 입시가 이제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학부모님께
뭐 권해드리고 싶다는 얘기는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고3 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대학교 2학년 때 바뀌니까 이제 지금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은 계속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혹 지금 열심히 안 해서 이 녀석이 언제 처리될까. 또 한 번 기회가 있다. 그럼요. 대학 가서 기회 있다. 그러면 대학에 가서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요번에 꼭 서울대를 보내고 싶었는데 서울대를 못 보내면 다른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대학원 가서 서울대 박사 따고 혹은 나중에 더 잘 돼서 서울대 교수님이 되면 더 좋잖아요. 대학원 가기는 쉽죠, 서울대. 크게 어렵지는 않죠.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그 과거랑,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만큼 대학원 입시가 그렇게 아주 막 살벌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차려서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에. 그걸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럼요. 자기의 꿈을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찾아서 가서 그다음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좀 길게 봐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 아이가 A 대학에 가냐 못 가냐가 지금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30살, 40살 됐을 때 더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습니다. 학문에서도 많은데 그 외에서 사회생활에서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그 대학 입시에서 조금은 좀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육이 없는 나라란 책을 쓰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이승섭 교수였습니다.